네, 지금 시간이 조금 갑자기 또 생겨가지고, 아까 이제 새로 오랜만에, 어,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시간이 좀 갑자기 생겨가지고, 영상을 하나 더 올릴게요. 일단 이번 이야기는 그림이 좀 필요해서, 그림 그리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우스라서 잘 그려지진 않는데, 섬세하게. 일단 대충 그래도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더 잘 되는 부분이라서 마우스로 어설프게나마 좀 그려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두 번째 강의는 뭘로 할까 이제 한참 생각을 하다 갑자기 시간이 나는 바람에 앞으로 이렇게 그 전에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될 건데 어, 그 글씨를 크게 해서 보통 제가 이제 병의 그림이다 혹은 뭐 레머디의 그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요거 부분을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그림이 어 일단 만약 예를 들어서 동종 치료를 할 때 제가 이제 이건 물론 뭐 그 동종 스타일 치료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이제 개인 아이고 이거 너무 크다. 어떤 개인 그러니까 그냥 환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환자가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체질을 이런 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얘도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병의 그림을 만약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 환자의 체질이 네모인데 이런 동그란 병이 왔을 때 이제 병이 처음에는 왔을 때 뭐 이 정도 먹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치면 이제 요 정도 요 부분만 이제 영향을 받고 요 부분에 관련된 증상들이 나오겠죠. 이제 뭐 아주 미미한 증상들이라 처음에는 환자 본인도 잘 인식을 못하고 뭐 크게 불편해하지도 않고 뭐 보통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증상이 적기 때문에 이런 병의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요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병이 이런 둥근 모양인지 아니면 뭐 다른 도형의 모양인지 삼각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어려운 상태죠. 그리고 이제 병이 이제 더 커져가지고 아이고 다시 병이 더 커져가지고 한 뭐 이만큼 먹었다. 그럼 이만큼의 영향을 더 받겠죠. 그러면서 증상도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병의 모습도 아까 이만큼 먹었을 때보다는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병의 모습이 이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곡선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곡선을 가진 어떤 모습이겠구나라고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병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 먹어버렸다. 전부를 덮어버릴 정도로. 그럼 완전히 이제 병의 모습을 완전히 다 드러나면서 그 체질까지도 덮어버려서 체질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병이 진행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 이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의 그림이 이런 원인이기 때문에 레모디를 선택을 할 때 이 원에 가까운 레모디를 이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모디도 각 그 일종의
에너지, 그러니까 파동을 가진 에너지로 치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레모디도 각자의 그 다 다른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표현은 하기 쉽게 뭐 사각형이랑 이런 둥근 단순한 이런 도형으로 표현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눈꽃송이 이렇게 확대 보면은 그 결정 모양 이렇게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패턴을 가진 이런 모습들이 이제 눈꽃송이의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기하학적인 패턴을 가진 그런, 아마 그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모습을 가진 뭐야 도형이,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도형이 아니라 그런 복잡한 패턴을 가진, 기하학적인 패턴을 가진 그런 모형일 건데, 그냥 그걸 이렇게 제가 다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 이 둥근 모양의 이제 병의 그림이 둥그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에 맞는 레머디를 투여를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둥근 게 있으면 좋고, 뭐 살짝 둥근 거랑 비슷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쪽 면만 둥근, 나머지는 사각형이고, 뭐 이런 레머디가 가장 뭐 둥근 게 없을 경우, 이렇게 좀 가장 비슷한 모양을 가진 레머디가 있으면 이걸 쓰던지. 근데 이제 가장 비슷한, 만약에 이런 원의 레머디가 있다면은 이런 모양과 비슷한 똑같은 걸 쓰는 게 가장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걸 골라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병은 점차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힘을 잃어가면서 병이 이제 치유가 되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치유가 됐다. 그럼 이제 본래 이제 체질도 나오고 하면서 체질 치료제인 사각형과 닮은 이런 레머디도 같이 쓰고 하면서 체질을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체질 강화라는 게 이제 굳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막 병을 덮어버릴 정도로 사각형을 더 키워서 체질을 더 강화시켜서 병을 아예 덮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고, 이런 원에 가까운 병의 그림에 맞는 레머디를 쓰면서 병도 치료를 하고,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뭐 병의 그림이다, 뭐 레머디의 그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그러면 뭐 그냥 지금 그림을 이제 제가 여기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복잡한 그림을 막 그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이런 원이랑 뭐 이런 도형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나 모르겠네. 더 이해가 안 가실라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병이 완전히 저렇게 본 모습을 드러날 때까지 병이 진행이 돼야 레머디를 고를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환자의 체질 치료제를, 이제 병이 얼마 진행되지 않았을 때 환자의 체질 치료제를 쓰고 하면은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병이 어느 정도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거에 맞는 또 그런 걸 레머디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셔가지고 쓰면은 초기에 병은 일단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물론 병이 안 걸리도록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초기에 이제 병이 걸렸다면 초기에 이제 그렇게 레머디로 대응을 하면은 보다 쉽게, 왜냐하면 병의 그림이 아직 부분적이라서 병의 그림을 완전히 알 수 없어서 더 고르기 어렵지 않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에는 그런 보여지는 그런 그림들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키트나 이런 거에
담겨져서 쓰는 레머디들은 범용성 레머디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약물학을 많이 다루는, 그러니까 다룰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다른 레머디들에 비해 많이 갖고 있는, 푸른 증상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레머디들이 이제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키트에 담겨진 그런 레머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완벽한 그림을 찾지 않아도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레머디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씀으로써 병을 초기에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체질도 개선도 되면서. 제 생각은 일단 그래요. 그래서 물론 병이 완전히 오래돼서, 그러니까 만성적인 병이 오래돼서 완전히 뒤덮은 상태에서는 이제 그 레머디에 맞는 그런 레머디를 써서 치유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대부분의 병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 완전히 만성이 된 게 아니라서, 그런 뭐 체질 치료제를 찾고 지금 보여지는 병의 그림에 맞는 뭐 레머디들을, 범용적인 레머디들을 씀으로써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강의할 때 표현하는 병의 그림, 뭐 레머디의 그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색깔을 칠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완성하듯이, 처음에 막 대략적인 스케치를 할 때는 저게 무슨 그림인지 모를 수가 있는 초기의 단계,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점차 이제 구체적으로 스케치를 하고 나중에 뭐 색깔을 칠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 가면은 어떤 그림인지 다 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 초기도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알긴 뭔지 잘 모르지만 막 대략적인 구도랑 큰 틀만 잡고 이제 스케치를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병의 그림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점차 그 본질적인 모습들이 점차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약을 쓰면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우리 몸이 이제 치유를 하고자 해서 일으키는 반응들, 즉 병의 모습이 아닌 병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치유의 모습들도 억제해버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병의 그림도 억눌리고, 그래서 그런 병의 그림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약을 자꾸 많이 쓰는 거를 그래서 안 좋게 보는 거죠. 물론 약의 화학약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약물에 의한 신체적인 부작용도 물론 안 좋은 점이지만, 일단 그런 증상들을 이제 가림으로써 병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혼선을 주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편이죠. 근데 뭐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당장 너무 괴로워하거나 할 때는 그에 필요한 약들을 쓰면서 치료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근데 견딜 수 물론 모든 치유는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고통이 없는 치유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고통을 느껴야 내가 아프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아픈 거를 치유하기 위한 반응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통 없는 치유는 일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뭐 적냐 크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나서 공부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지금 어설프게 좀 그림을 그리면서 갑자기 설명을 하느라 좀 두서가 없는데,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질문을 하시면은
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복잡한 그림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으면은. 예. 일단 약간 그런 개념들을 일단 짚어 나가면서 확실히 알고 기초를 튼튼히 쌓고, 그래야 다음에 강의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런 얘기구나 이런 개념이 확 이해가 금방 되시니까 강의하기에 앞서서 이런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처음으로 그런 무슨 그림이다라고, 그림이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도 많이 받긴 하거든요. 병의 그림이라는 뭐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은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번 시간은 마칠게요.